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 간추려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레짐 체인지를 요구한 데 이어서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탄압 상황을 조목조목 나열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1일 오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2019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며 북한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유형으로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실종, 고문, 구금,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 20개 조항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권력자들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 현주성 중장의 공개 총살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 김정은과 그가 통제하는 보위 조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원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이 보고서는 모든 나라의 정부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며칠 연속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종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북한의 레짐 체인지, 김정은의 처벌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역시 이 인권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최선희와 함께 또 그전에는 김영철과 함께 카운터 파트너로서 북한과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직접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 김정은 그리고 그 핵심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인권은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소득도 없는 그 정상회담 하느라고 인권 문제를 뒤로 젖혀놓고 이게 미국의 가치냐. 지금 이제 미국의 야권과 언론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그냥 하여튼 인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미 국무부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북한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또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김정은을 만나고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 이제 정말 큰일 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북한 빨리 마음 고쳐먹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상황입니다. 지난달 하순 긴급 출동한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현지 시각 9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으며 현재 홍해를 지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2월 하순부터 동선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 미 해군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지중해를 넘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남단까지 진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1일 밝혔습니다. 3월 첫째 주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전단과 시리아 해안 180km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아이젠하워 전단은 현지 시각으로 9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11일 홍해 남쪽을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젠하워 전단은 이지스 순영함 벨라걸프와 샌 제신토, 이지스 구축함인 스타욱과 제임스 E. 윌리엄스, 트렉스턴, 그리고 덴마크 해군의 방공 구축함인 이베르 휴펠트함 등으로 구성된 완편 항모 전단인데요. 이들이 출동 2주 만에 중동 해역에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해외 전개 임무는 통상 6개월인데요. 트루먼 전단이 지난 연말에 출동을 했고 아이젠하워 전단이 2주 전에 출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두 전단은 아직 몇 달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두 항공모함의 동선을 계속 추적 중인데요. 이들이 이란 앞바다에서 스테이를 할지 아니면 이 중 한 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의 이동 소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게 출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컴투엑스, 즉 자신을 호위하는 이 호위 세력들, 하다못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전투기들도 원래 항공모함 소속이 아니죠. 전투 비행대대 소속입니다. 그 전투 비행대대가 두 개가 여기 날아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모 전단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죠. 또 이 항모도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두 척의 이지스 순영함, 네 척의 이지스 구축함, 뭐 이런 것들하고 손발을 또 맞춰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덴마크 방공 구축함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6척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 손발을 맞춰봐야 됩니다. 물론 덴마크하고는 지중해에서 만나가서 손발을 맞춰봤지만 그리고는 모항에 들어가 가지고 휴식 좀 하고 가족들하고 회포도 좀 풀고 세이 굿바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데 왜냐? 출항하면 이동 시간 빼고 6개월이나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려면은 7개월, 8개월 지나야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와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급박하게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한반도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월 위기설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 지중해 쪽으로 갔기 때문에 홍해를 거쳐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해리 S. 트루먼과 교대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해리 S. 트루먼도 지난 연말에 출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말까지 작전을 해야 돼요. 왜냐? 그게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젠하워 왔으니까 니들은 바로 들어와 이게 아닙니다. 6월 말까지는 이 해리 S. 트루먼도 바다에서 뭔가 작전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 해리 S. 트루먼하고 교대를 하면 해리 S. 트루먼 어디 갈 거냐? 당연히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반도에 도대체 항공모함이 몇 척이야? 이거 그냥 북한 목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시리아 앞에서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하고 이제 합동 이 아이젠하워 항모에 있는 슈퍼호넷이 샤를 드골에 착륙하기도 하고 또 샤를 드골을 라팔 전투기가 이 아이젠하워에 착륙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교환 훈련도 하고 해서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터키를 공격 못하도록 무력 시위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있을 건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남쪽까지 지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아덴만을 거쳐서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한반도로 오든지 아니면 북상에서 트루먼 쪽으로 가든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트루먼하고 합동으로 대이란 작전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트루먼하고 교대를 해서 트루먼을 보낼지 아니면 자신이 한반도로 올지 그러니까 이란 앞에 두 척의 항모를 대기시킬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그냥 항모 한 척에 나머지 항모를 이 지역으로 보낼지 이건 지금 며칠이 지나면 판가름 날 것이다. 만약에 이 두 척 지금 이란 앞에서 이제 결국 모이게 될 텐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그리고 해리 S. 트루먼 이 두 척의 항모 중에서 한 척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온다면 이건 정말 북한에 대한 심각한 사인이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작년 하반기부터 핵 폐기물 처리 수리를 했어요.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출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해리 S. 트루먼이 될지 아이젠하워가 될지 이 항모가 우리 지역으로 오면 항모가 세 척입니다. 미 동부 해안에 니미츠까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미 서부 해안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항모가 4척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
과연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되면 확실하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항모 일정이 어떻게 될지가 다음 주에 결론이 나니까요. 꼭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게 또 이와 관련된 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이 현지 시각 11일 의회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통과됐었는데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현행 전쟁권법은 대통령은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되고 의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60일 이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의회가 다시 기각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는 1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서면 보고서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라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의 목표가 이란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쟁권법, 대통령의 전쟁권법이죠. 일단 대통령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시간 내에 내가 전쟁했다, 시작했다 라고 의회에 통보하면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야, 인정 못해 라고 그 전쟁 행위 선전포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60일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60일까지는 전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즉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결의안을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란표가 나온 거죠. 전쟁을 바라지 않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하원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알았어 인정할게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의회 승인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나 이 거부권을 다시 뒤집으려면은 하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힘들죠. 그래서 부결이 될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란에 대한 전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양원에서 다 통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싫다. 그리고 지금 군사작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아내자.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이라크에 있던 아르빌 기지나 이런데 미군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르빌 기지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D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보고한 그 내용에 따르면 중부사령부가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 군사시설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즉 탄도탄 요격 시스템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방어력이 강화되면 결국은 공격을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은 미국 스타일이 아니죠. 이건 뭐 북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살려고 하면은 방어력을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방어력이 튼튼하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너는 죽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시리아 앞바다에 있다가 홍해를 통과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금 홍해를 거쳐서 과연 북상을 해서 이란 앞에 두 척의 항모 트루먼과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그 중에 한 척이 우리 아시아로 와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어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공격을 결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미국이 이라크에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